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경제를 생각한다. 오늘은 제 5장입니다. 5장. 제목은 마다들에게 박수를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숙명여대 유진수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마다들 뭐라 그랬더라? 가난한 집 마다들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선 붙인 제목이거든요. 가난한 집 마다들. 올해 초에 나온 책인데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가난한 집 마다들 아마 감이 오시죠, 여러분? 재벌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시절에 열심히 누구나 다 살기가 어려웠는데 돈 모아가지고 다 그 마다들 대학도 보내주고 말이지 다 그렇게 해가지고선 판사 검사 만들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그 마다들이 동생들도 책임지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가난한 집 마다들 이야기인데요.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 간과한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책에서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도 그렇지만 그 마다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저 혼자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마다들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좀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자면 낙수 효과, 트리클 다운 효과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돈을 벌면 그게 트리클 다운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잘 살게 된다라고 하는 그 효과에 관한 챕터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30대 재벌 그룹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30대 재벌 그룹.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106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 30대 재벌 그룹 그 기업들을 마다들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누구에게 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건희 무슨 정몽구 이런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거기한테 가는 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1%로 99%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는 거는 1%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돈들은 99%한테 가게 돼 있는데 그게 투자자들이고 또 근로자들이에요. 106만 명이죠. 쉽게 얘기하면 106만 명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제일 신나겠습니까? 당연히 거기 성과급 받는 그 직원들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선 거기 그 사장부터 시작해가지고선 말단 직원까지 말이지 진짜 연말 되면 상여금 잔치를 하잖아요. 네. 자, 이게 낙수 효과가 아닌가요? 이게 바로 낙수 효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근로자만 따지고 보더라도 30대 재벌 그룹 하면 106만 명입니다. 106만 명이면 4인 가족으로 하면 400만 명이에요. 그 돈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30대 재벌 그룹이 돈을 벌면 근로자와 그 가족 400만 명이 낙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협력업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중견기업이 어디입니까? 그게 삼성전자 협력업체고 현대자동차 협력업체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돈 벌면 당연히 협력업체도 물량이 늘어나고 이익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거기에 협력업체의 주주들과 또 근로자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도 다른 중소기업들보다는 훨씬 낫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도 낙수 효과가 간단 말이에요. 그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한 1000만 명은 된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1000만 명 정도는 30대 재벌 그룹의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자, 거기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실 겁니다. 근데 왜 그게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은 5천만 명인데 1000만 명 가지고 돼? 거기에서 지금 비극이 있는 겁니다. 자, 왜 삼성전자가 돈 버는데 그것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문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재벌그룹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걸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정도가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게
핀란드의 노키아 정도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노키아는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삼성전자 뭐 아무튼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30대 재벌 그룹의 비중이 지금보다 한 5배는 더 되면, 그러면 30대 재벌 그룹이 돈 벌면 그게 5천만 국민이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그 5천만 국민에게 다 낙수 효과가 미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식으로든 다 삼성전자에 가서 삼성에 가서 취직이 돼 있다든가 삼성 협력업체에서 일한다든가 아니면 현대차 협력업체에서 일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걸 원하세요? 그거야말로 지독한 경제력 집중 아닌가요? 우리는 경제력 집중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민이 재벌의 돈벌이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한 경제력 집중을 일으켜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건 난센스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낙수 효과는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한 1,000만 명 정도가 30대 그룹으로부터 낙수 효과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걸 더 확장을 시키려고 하면 그러면 뭡니까? 삼성전자 직원들 월급을 깎아가지고 다른 회사 직원들 월급을 주든가 아니면 경제력 집중을 더 심화시켜가지고서는 뭐 어떻게 하든가 뭐 그런 방법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낙수 효과 또는 마다들에게 거는 기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전부 다 그 나라 돈으로 말이지 재벌들 다 커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예. 실제로 그랬습니다. 은행 돈 뭐 줘가지고 그 굉장히 싼 금리로 해가지고 주고 특히나 더 그 1972년에 있었던 그 83 조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뭐 엄청난 특혜였죠. 왜냐하면 사채들 다 동결을 시켜가지고선 그냥 뭐 정주영이니 이병철이니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이익을 봤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제 기업 공개 명령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83 조치를 하면서 거기와 더불어 그 다음 해인가 바로 시작했던 것이 야 너희들이 말이지 나라 돈 또는 국민 돈 가지고 돈을 벌었으니까 너희들 재산 내놔. 그 재산 국민들한테 나눠줘 라고 하는 조치를 한 겁니다. 그게 기업 공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 재벌 오너들이 자기 지분 떨어지는 게 1%로 지분이 떨어지는 걸 싫어한 거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오너들의 지분율이라고 하는 게 뭐 40%, 50%, 뭐 낮으면 30% 그 정도 됐죠. 예. 그런데 그걸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걸 잘못 내놨다가 경영권 다른 회사한테 인수되고 뭐 자기 경영권이 위협받고 그럴까봐 그런 거죠. 그래서 내놓기 싫어하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 그래? 그러면 너 누구 딱 지정을 해가지고요. 예. 그건 다 대기업들이죠. 뭐. 다 지정을 해가지고 강제로 기업 주식을 팔게 했어요. 근데 주식 파는 것을 제값 받고 팔면 안 되니까 그걸 액면가로 받고 팔게 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인가요? 130만 원 정도 하나요? 그거 저는 뭐 주식을 안 하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 주식 액면가는 한 5천 원 정도밖에 안 할 겁니다. 지금. 네. 그 액면가로 주식을 팔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그걸 기업 공개 제도고 그걸 이제 공모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공모주를 받는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받는 거죠. 그 회사의 재산을 그냥 받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재벌 기업들의 재산을 국민들한테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기업 공개 제도는 꾸준히 이어져 왔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 오너의 지분이 1%가 될 정도까지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과정은 기업들의 재산을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그 돈 가지고 국민 돈으로 벌어서 쌓아놓은 그 재산은 대부분 다 국민에게 되돌려졌다라는 겁니다. 그 강제 기업 공개 명령 제도를 통해서.
예. 우리가 그걸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재벌 기업들이 내는 세금은 또 뭐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인세의 90% 이상을 상위 1% 법인들이 다 내잖아요. 예. 그 돈 내는 건 또 뭐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 마다들이 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뭐 복지 정책도 하고 길도 놓고 무슨 뭐 댐도 만들고 뭐 하는 뭐 다 학교도 운영하고 다 그런 데 썼던 것이죠. 네, 그래서 마다들 가난한 집 마다들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 또 우리 한번 현실을 정말 놓고 생각을 해봐라. 이미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걸 보고도 다 따져보고도 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뭐 더 요구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일단 그걸 한번 좀 따져보라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5장에서는 제가 독자들에게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